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교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토지의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가 거래를 할 때 토지를 거래를 하는데 이 토지 거래 시 어떤 용어로 거래가 이루어지는지를 또 실무상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시험 문제에 또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러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토지의 용어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는데요. 또 시험 문제에 상당히 또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토지에 있어서 이 지목이 있습니다. 이 공간 정보의 구축 및 우리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상에 있어서의 지목 28개의 지목 중에 이 대라는 지목이 있죠. 자, 대라는 지목은 건축할 수 있는 우리가 토지인데 이 주거용 주택이라든지 이 상업용 정포 등 영구적 구축물에 제공되는 토지가 바로 이 지목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지목대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 공업용이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갑니다. 공업용. 자, 공업용이 들어가서 이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으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으로 우리가 제공되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우리는 택지라고 하죠.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으로 현재 이용 중에 있거나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축 가능한 토지를 택지죠. 그래서 택지는 감정평가상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택지 용어가 또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택지 용어가 좀 중요하다. 자, 이 건축할 수 있는 토지거든요. 그래서 택지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에다가 건축할 수 없는 토지, 건축 불가능한 토지가 있죠. 건축할 수 없는 토지,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가 있어요. 자, 우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부지라고 하죠. 부지. 그래서 부지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에다가 건축 불가능한 토지를 더해준 폭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용도에 제공되는 우리가 바닥 토지로서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어떤 특정 용도에 제공되죠. 그래서 철도용 부지, 하천용 부지, 도로용 부지, 상하수도용 부지, 용도 뒤에 부지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지, 이 용어 중에서, 이 세 용어 중에서 택지가 우선 중요한 용어다. 택지를 좀 하나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 택지상에 건축물이 없다. 자, 택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우리 나지라고 해요. 택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나지라고 하고, 택지상에 건축물이 있으면은 건부지라고 하죠. 또 우리 나지 개념과 건부지 개념이 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나지의 개념은, 나지에 있어서의 개념을 보면은 이 토지 보상평가 지침 제3조 제5호에 나오죠. 나지란 토지에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나지라고 한다. 나지의 개념입니다. 시험 문제에 우리가 한 3번 정도 또 출제한 지문이죠. 자, 나지에 있어서의 개념이고, 자, 나지의 지목은 택지이기 때문에 지목은 뭐죠? 대일 수도 있죠. 나지의 지목은 나지의 지목은 이 대일 수도 있고, 또 공업용으로 이용하면 뭐죠? 공장 용지일 수도 있죠. 그래서 나지는 지목이 대로 설정된 토지를 말한다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왜? 공장 용지일 수도 있어요. 나지의 지목은. 그래서 주의해 두시고, 자, 나지에 있어서의 개념인데, 자, 우리나라 토지 가격 평가의 기준은 나지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일본은 나지라는 개념이 없죠. 일본은 이 갱지와 저지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갱지는 우리가 우선은 이 토지에 우리는 건물, 기타에 있어서의
정착물이 없어요. 자, 토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어느 국가에든지 공법상 규제가 없는 국가는 없어요. 다 공법상 규제는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사법상 제한이겠죠. 자,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가 뭐냐? 사법상 제한이 없으면 갱지고 사법상 제한이 있으면은 뭐가 된다? 저지죠. 사법상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렇게 나누는데 일본에서의 토지 가격 평가의 기준은 갱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나지와 일본의 갱지가 이렇게 같은 의미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일본에서는 갱지, 저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토지 가격 평가의 기준은 우리가 나지고 건부지는 건축물이 서 있는 부지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토지에 이렇게 건축물이 있어요. 이렇게 건축물이 서 있는 부지를 건부지입니다. 자, 이 건축물이 서 있는 부지가 건부지다. 자, 그러면 이 건부지의 평가액은 건부지에 있어서의 평가액은 나지 가격을 한도로 한다. 나지 가격을 한도로 한다는 것은 나지 가격이 상한선이다. 예? 나지 가격이 상한선을 말하죠. 그래서 나지 가격을 한도로 한다. 원칙이고, 자, 토지상에 건축물이 있으므로 토지의 사용 수익이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건축물이 없는 상태보다 토지는 건축물이 있으면 최유효용이 저해받아서 토지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전문 용어로 건부감가라고 하죠. 건부감가. 자, 25회 시험 정답으로 물었죠. 이 나지 가격과 이 건부지 가격을 평가 가격을 비교하면은 뭐가 비싸다? 나지 가격이 비싸다. 이게 건부감가고 또 예외적으로 또 뭐가 발생할 수 있죠? 자,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가 나타날 수 있죠. 네. 자,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나지 가격보다 오히려 우리가 건부지 가격이 더 우리가 비쌀 수도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 예외적인 경우는 개발 제한 구역 내 나지와 건부지를 비교하는데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는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나지보다 오히려 건물 있는 건부지 가격이 오히려 더 비싸게 평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건부지에 있어서 나지 우리가 비교하는 문제 좀 주의해 두시고 이 나지는 건부지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고 시장에서 매매 또는 임대될 가능성, 시장성이 높은 토지입니다. 그래서 나지는 용도의 다양성의 특성에 따라 토지 용도의 다양하다는 특성에 따라 토지의 최고 최선의 이용, 최유효용이 기대되는 토지를 나지라고 하죠. 그래서 항상 우선 토지는 최선의 상태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최선, the best. 자, 최선의 상태로 토지를 이용하고 그 중에서 또 최고의 가치, the highest. 최선의 상태를 이용하고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이 공통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최고, 최선의 이용 또는 최유효 이용이라고 합니다. 자,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학자에서 나타난 그런 용어죠. 그래서 최선의 이용하에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이용, 이 공통되는 부분을 최고, 최선의 이용, 최유효 이용이라 보면 되겠고 나지는 최유효용이 기대되는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런 기본적 개념의 용어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라고 다음은 또 용도에 따른 분류죠. 자, 이 용도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이 용도에 따른 분류로서 실제로 토지가 이용되고 있는 우리가 용도에 따라 지역을 크게 분류하죠. 이것을 대분류라고 합니다. 대분류. 자, 대분류는 택지 지역,
택지 지역, 그리고 농지 지역, 임지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죠. 자, 임지 지역의 지목은 임야죠. 임야. 그럼 임야를 우리가 택지로 조성해서 아파트 지을 수 있죠. 이때는 용도적 지역의 전환이라고 하죠. 또 논밭을 또 아파트 지을 수 있죠. 용도적 지역의 전환입니다. 임지 지역, 농지적, 택지 지역 등 용도적 지역 대분류. 이 대분류 우리가 상호 간에 대분류 상호 간에 전환 중에 있는 토지를 후보지라고 해요. 전환 중에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후보지는 전환 중일 때만 성립한다. 이 전환 중일 때만 성립하는 개념이 바로 뭐다? 전환 중일 때만 성립하는 개념이 후보지다. 전환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후보지라고 지칭하지 않습니다. 후보지에 있어서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 택지 지역을 더 세분화시키는 것을 소분류죠. 주택지역 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우리가 공업지역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 농지지역은 전지지역, 답지지역, 과수원지역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죠. 뭐 전, 답, 과수원이 지목이죠. 자, 그러면은 이 관련해서 이 택지 지역 내에서 공단이 외곽으로 이전하고 그 공단이 있던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다. 택지 지역 내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이행되고 있는 이러한 토지를 우리는 이행지죠. 자, 그래서 이행지는 항상 동일 용도적 지역 내입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용도적 지역 내.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는 요 내를 좀 주의하겠죠. 21회 시험에도 요 내가 떴죠. 내가 나오면 이렇게 안으로 세분화시키는 건데 이걸 소분류라고 하죠. 그래서 동일 용도적 지역 내 이 소분류 상호 간에 이행 중에 있는 토지를 이행지라고 하죠. 자, 27회 시험에 후보지 또 출제를 했었죠. 자, 요 두 용어 중에 우리 중요한 건데 이 후보지가 이행지보다는 더 시험에 많이 출제한다. 자, 특히 후보지가 이행지보다는 더 많이 출제한다. 용어. 자,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후보지 개념 최근에 상당히 중요한 용어다. 자, 그리고 필지와 또 획지의 개념이 있죠. 필지. 자, 필지, 부동산 활동상의 분류로서 필지와 획지인데, 필지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이 법적 개념이다.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법적 개념, 법률상의 단위 개념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지번, 토지의 주민등록번호가 지번이죠. 산 76번지 이렇게 하나의 지번으로 둘러싸인 법률적인 토지의 등록 단위를 우리는 필지라고 하고, 필지는 토지에 있어서의 면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등록 단위고 또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의 한 단위를 말하죠. 자,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의 한 단위가 바로 필지입니다. 따라서 한 개의 소유권에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표시하는 개념을 말하고요. 획지는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경제적, 부동산학적인 개념이죠. 가격 수준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토지, 이용상 상정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에 있어서 우리는 토지 이용에 있어서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상에 있어서 단위 면적이 되는 1획의 토지를 획지이기 때문에 획지는 면적의 기준이 되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1제곱미터당 얼마니까 우리는 토지를 평가할 때는 획지 단위로 평가한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는 행정적, 법률적 기준, 자연적, 인위적 기준, 물리적 기준에 의해서 다른 토지와 구별이 되는 이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를 획지라고 하죠. 시험 지문엔 이 지문이 자주 나오죠. 자,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를 말하고요. 여기서는 또 뭐가 중요하다? 필지가 또 시험에
자주 우리가 출제가 되는 그러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필지가 또 상당히 중요한 용어죠. 자, 그리고 공지가 나오죠. 공지는 양호한 생활 환경 확보를 위하죠. 또 1조 등에 있어서 양호한 생활 환경 확보를 위해서 건축 면적을 제외한 남아있는 부분의 토지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대지에서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공지라고 하죠. 공지. 자, 공지도 좀 주의를 해 두시기 바라고. 자, 공지 개념이 있고. 자, 그리고 또 유유지는 우리는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우리는 놀리고 있는,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고 있는 토지를 유휴지라고 하죠. 이것도 투기 목적인데, 그리고 공한지가 있죠. 공한지는 도시 내에 있는 택지인데 도시 내에서 건물을 짓지 않아요. 왜냐? 이것도 투기 목적입니다. 지가 상승을 기대하는 토지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면서 장기에 걸쳐서 방치하는 토지를 공한지라고 하죠. 자, 휴한지는 농지 등에 있어서의 이 지력 회복 등을 목적으로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를 우리는 휴한지. 요 두 개는 투기 목적이죠. 자, 선하지는 고합선 아래에 있는 토지로서 고합선 아래에 있는 일정 범위의 토지는 감가가 발생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이 도로 조건에 따른 분류죠. 자, 이 도로 조건에 따른 분류로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에 A라는 토지가 있고 B라는 토지가 있는데 B라는 토지가 A라는 토지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도로와 전혀 맞닿은 부분이 없는 토지를 맹지라고 하는데, 이 맹지는 또 감가가 또 발생하죠.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해서 출입을 했기 때문에 감가가 발생하고, 또 맹지상에는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 것이 원칙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맹지를 또 주의해 두시고요. 도로상에 A라는 토지가 있는데 이 A라는 토지가 우리는 도로에 이렇게 조그만 통로를 통해서 접속면을 갖는데 그 모양이고 자루 모양을 띠고 있다. 그래서 자루대자라고 하죠. 자루대자. 그래서 대지라고 또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법지는 법적으로는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실제 이용 실익은 거의 없거나 적은 토지를 법지라고 하죠. 법지. 자, 이렇게 주택이 있습니다. 자, 경사진 부분에 주택이 있는데 토지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뭐를 설치하죠? 축대를 설치를 이렇게 하겠죠. 축대를 설치했을 때 택지의 유효지표면 경계와 그 인접 토지의 이 경사진 이 토지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법지라고 하죠. 법지. 자, 법지와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또 뭐다? 빈지죠. 빈지를 우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바닷가라고 하죠. 바닷가. 그래서 빈지는 법적으로는 또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이용 실익은 있는 토지입니다. 자, 이 만조 수의소로부터 이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이 지역사에 있는 이 땅, 이게 바로 바닷가인 빈지를 얘기하고, 만조 수의선과 간조 수의선 사이에 있는 요 땅이 바로 갯벌이죠. 갯벌인 간석지를 말하고, 요 밑에가 바로 뭐죠? 요 밑에가 바다죠. 요 밑에가 바다. 그래서 이런 빈지의 개념, 바닷가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또 포락지라는 용어 있죠. 자, 포락지는 개인의 사유진, 전답 등이 우린 집안이 절토되면서 하천으로 변한 토지죠. 그래서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강물이나 냉물 등의 침식을 당해서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포락지라고 하죠. 그래서 포락지는 11회 시험도 출제했지만 또 우리가 6회 시험에도 또 출제가 된 용어죠. 포락지란 용어 하나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지의 중요한 용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토지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